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저기 뭐냐. 금속의 전도율에 대해서. 이 빛도 똑같이 전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빛도 전기로 바뀌고, 전기도 빛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태양 전지판으로 사용을 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금속 자체 고유의 금속을 서로 이렇게 굵기나 또는 크기 이런 것들, 두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굵기라고 하겠습니다. 입자 굵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배치를 해놓으면, 그렇죠, 거기다가 열이 전도된데, 냉기가 전도된데, 전기가 전도된데, 이게 강해집니다. 그러나 금속 그 특유의 고유한 성질을 그렇죠,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금속 소재를 찾고, 또는 그것이 이게 전기가 전도돼도 괜찮은지, 전기가 또 오랫동안 저장을 해도 이게 열을 잘 버틸 수가 있는지, 발열의 문제가 없는지, 또는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만약에 그 저장적 속성을 가진다면 전기를 저장할 때 오랫동안 보관해도 문제가 없는지, 또는 뭐 신호를 저장한다고 할 때 그것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적합한 금속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빛도 전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질의 것이라는 거죠. 그 빛을 갖다 쐈을 때, 그렇죠, 그 금속이 표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니까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 빛이 비쳤을 때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율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금속의 표면에서만 전기가 흐르고, 이제 일반적으로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이 있고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이 있습니다. 금속마다 안쪽으로 깊숙이 전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흐르게 하는 물질, 뭐 그런 이제 구리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 전도율을 은 다음에 구리입니다. 금이 구리고,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연, 니켈, 천, 납, 안티몬 순서로 좋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구리를 선택을 한 겁니다. 구리를 선택한 겁니다.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빛도 전기이기 때문에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가공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기선으로 만들면 된다 그랬잖아요. 입자 굵기를 틀리게 해서 서로 간의 교류율을 높여주고, 그것을 갖다가 전기 도선이 만약에 그 금속을 이 정도 각각 두께를 틀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또는 크기를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다이오드도 만들거든요. 한쪽으로는 전기가 잘 흐르게 하고 한쪽으로는 작게 만들어 전기가 잘 흐르지, 상대적인 압력이 틀려지게 만들어 가지고 다이오드도 만들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이오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굵기, 두께, 뭐 크기 이런 것들이 전기 전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있다. 그래, 그거 가지고 내가 다이오드 만들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 전도율이 높은 금속일수록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구리로 이제 그 만들어져 있잖아요. 구리가 이제 100이라면 한쪽은 이렇게 어떻게 아마 뭐였더라, 양철 비슷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튕겨나요. 왜 그럴까요? 전기에서 흐르는 양이 만약에 구리에서 흐르는 양이 100이라 그러면 얘는 그렇죠, 10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전기가 흐를 곳이 없으니까 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공번개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흐를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흐를 곳을 찾고 있는데 구르면서도 그것을 전기 전도율, 흐를 곳을 찾지 못하니까 나머지는 갈 곳을 잃어가지고 누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100을 보냈으면 100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구리라고 합시다. 구리를 갖다가 인공적으로 굵기를 틀리게 만들었다. 그러면 구리가 기존에 100을 받아들였던 것에서 400을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소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리가 없는 거죠. 소리가 없이 그냥 전기가 스며들듯이
그러나 그렇게 100을 보냈으나 100고리에서 금속 자체가 잘 전도가 안 되는 그런 금속이어서 10밖에 안 된다고. 그 나머지 전기는 튕겨나는 거죠. 예.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현상 뱃을 받아들이더라도 금속 빛도 이제 정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전도율이 틀린 것이다. 전혀 새로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 이론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력 이론도 다 사기이고요. 그다음에 뭐 시간과 공간의 뭐 이렇게 상대성 이론도 다 사기고, 이게 지금 이렇게 제대로 맞는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과학에서 엉터리로 이제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헷갈리지 않을까,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를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과학을 들으면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오세관 현상 같은 것들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과학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뭐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하나하나 학습을 하고, 엄청나게 이해력이 높은 그런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공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면, 그렇죠, 쉽게 이해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가도록 모든 어려운 용어를 배제합니다. 이 과정이 모든 것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의학도 그렇고, 저도 이제 기본 의학을 기존의 방식대로 안 하고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또는 도수치료 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학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기존 의학에서 좀 벗어난 자유로움이 좀 있습니다. 의학 용어를 하나도 모르고요. 그래도 치료만 잘하면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핵심이 곧바로 접근하는 겁니다.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해서 그 이해를 따라서 자유롭게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기존의 방법에서 다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용어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학 용어나 과학 용어, 이런 화학 용어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모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엉터리로 가르쳐줬구나. 그렇죠. 쓸데없는 복잡한 용어가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 그래서 복잡한 용어 자체를 아예 배제하고 핵심만을 딱 이해를 해서 그 원리만을 이해를 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이해가 간다 그러나, 쉽게 이해가 가는 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 상대방에도 최대한 쉽게 이해가 가도록, 내가 상대방이 만약 가르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게 그렇게 복잡하게 그걸 가르쳐줘야 되나, 아니면 최대한 머리에 전구가 반짝이듯이 그렇게 과학적인 발명을 한 것처럼 순간에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걸 한순간에 1000만 페이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0만 페이지나 되는 지식을 가르쳐 줄 것인가, 아니면 이한테 순식간에 단 한 문장 또는 어떤 단순한 대화로서 얘한테 반짝거리게 순식간에 깨닫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까요? 방식 자체가 틀린 거죠. 그렇게 가르쳐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후자를 택한 거고요. 내 자신이 이해하기 쉽게 모든 것 복잡한 것을 건너뛰고 핵심만을 이해하는 이해 위주의 학습, 상대방에게도 모든 복잡한 것을 떠나서 핵심만을 이해를 하는 이해 위주의 이해 위주의 티칭, 코칭,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향후 제가 만약에 기업과의 협업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학 용어는 뭐라도 의학을 잘 이렇게 주먹구가 아니라 그냥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구축을 과학을 하고 내 나름대로 과학을 구축하다 보니까 용어를 모르거나 또 수학 부분을 제가 모를 수 있어요. 수학량 계산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리를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 기존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다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조금씩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터득한 지식이다 보니까 장점은 있어요. 남들이 이제 고정관념이나 이렇게
잘못된 지식으로 딱 묶여 있을 때 저는 그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면 일단 배제를 합니다. 배제를 해서 내 나름대로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이해가 가게끔 논리를 이렇게 머릿속에서 논리를 재구성을 하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반짝 깨닫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습이 돼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딱 이해가 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나 자신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이론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이라는 게 그동안 인류가 쌓아온 지식으로서 잘못된 이론이 없겠는가라는 거죠. 잘못된 이론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시간과 상대성 원리고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 이런 게 얼마든지 빛의 전도율. 그래서 어떤 것이 태양 전지판으로서 적합한가라는 것입니다. 입자굵기를 틀리게 해서 교류를 해놓는데 가장 적합한 금속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기업에서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리가 이제 열의 전도율, 전기의 전도율이 좋다 보니까 구리를 택하고 또 싼 금속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도전율인데 도체의 도전율이 높을수록 신호의 손실이 적다. 그렇죠. 그것이 광신호도 신호입니다. 빛으로 보냈으면 동일한 파장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다면, 그렇죠. 그쪽으로 이쪽은 100을 보내서 이쪽 상대방은 10밖에 상대방 사람마다 다 이해력이 틀린 것 같아요. 똑같이 가르쳐도 흡수율, 지식의 흡수율이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100을 가르치면 이렇게 그렇죠. 40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100을 가르치면 5도 못 받아들여 1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완강하게 잘못된 지식으로 그 사람이 매여있지는 않은 뭐 지구나 네모나타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구가 동그랗다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잘못되게 과학을 가르쳐주면은 기존에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가르쳐준들 상대방의 그 고집이 잘못된 지식이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도체가 얼마나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느냐 나타내는 지표가 도전율입니다. 이런 도전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적 성질이 높다. 이것을 아무래도 잘 받아들인 놈들을 금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자 굵기를 틀리게 해서 배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태양 전지판도 이와 같다. 전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율이 높은 빛이 이제 이렇게 빛이 전기로 전환되는 율이 높은 게 있는 거예요. 태양도 파동이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위쪽도 파동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다양한 금속과 또는 합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으로서는 합금을 지금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빛이 전도율이 높은 것을 태양전지로 해라. 그것을 태양전지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입자 굵기를 틀리게 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소재로 가공해라. 그것을 붙여놓되 서로 딱 붙여놔가지고 굵기가 틀린 것을 붙여놓으면 왔다 갔다 파장이 된다. 그렇죠. 기존의 그 금속, 구리 중에 서로 그 굵기가 틀리게 만들어놓으면 그것이 교류한다. 모든 만물은 평균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금속판도 마찬가지다. 굵기의 선에 구리 선의 형태로 해도 교류하지만은 금속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신호 전달에 있어서 코어 부분입니다. 신호 전달에 있어서 코어 부분인데 지금 구리를 동축 케이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축 케이블과 광섬유 간의 신호 전달률이 틀립니다. 네, 이 신호 전달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기적인 전달 부분으로서의 구리의 가공과 신호 전달로서 구리의 가공을 틀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섬유도 코어 부분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듯이 구리도 매우 얇게 가공을 해서 선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 부분만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통해서 신호를 흐르게 하면은 신호가 잘 흐를 수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구리를 아주 미세하게 가공을 해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다 보면 그렇죠. 이게 잘 전달이 잘 되는 거죠. 전기적인 속성에 있어서 너무 변폭이 이게 뭐랄까 이 파장에 이 전파의 파장이 변폭이 클수록 변동이 클수록 신호 이게 그 문제가 있겠죠. 멀리는 갈 수 있어요. 파장 형태로 멀리는 갈 수 있으나 너무 변동이 큰 것일수록 어딘가 부딪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섬유가 핵심 코어를 흐르는 것처럼 이 구리도 가공을 해가지고 딱 아주 미세하게 실처럼 만들어 가지고 구리도 미세하게 실처럼 만들어 끊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대신 그쪽 부분만의 신호가 흐르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도 전 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 어떤 신호적인 것을 동축 케이블로 보냈을 때 그렇죠. 그 핵심 코어 부분과 또는 코어가 아닌 부분을 구리를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광섬유처럼 그러니까 아주 얇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신호를 전달해 봐라. 그리고 신호를 갖다가 이쪽 신호는 이쪽 보내고 이쪽 신호는 이쪽 보내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TV에서 빔을 이렇게 전자 빔을 할 때 그렇죠. 보통 신호를 많이 잘게 쪼개서 놓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리선 자체를 가공이 전 세계 특허가 됩니다. 구리선 가공에 대해서도 이것을 통해 신호를 그쪽 신호를 어차피 열이 신호적인 것은 열이 발생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적인 것을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봐라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끊어지지 않을 만큼 오래 써도 이렇게 내구성 이상이 없을 만큼만 얇게 실처럼 뽑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신호적인 전달은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봐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또 필요하다면 거기 또 이 파동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굵기를 그 안에서도 틀리게 만들어 반도체 회로도 아주 얇게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나노 크기로도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한번 가공을 해봐라.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쪽으로만 흐르도록 쉽게 만들어라. 다른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이 핵심 코어 부분, 이 부분과 금속 그것을 둘러싼 막을 광섬유처럼 이것을 막을 하나 줘가지고 그 안에서만 안정적으로 신호가 흐르도록 만들어봐라. 그러면 이게 전세계 하나 있다. 이것도 특허다. 아주 미세하게 실처럼 가공해야 돼. 그거 안에서도 파동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공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저기 광섬유를 보호하듯이 그 안에서 피막을 입혀주는 거예요. 피복을 입혀주는데 다른 데로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또 그거 자체가 신호 전달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태양전지판을 다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전도율이 틀리다. 그래서 그 서로 값이 틀린 것을 배치를 해놨을 때 한쪽은 100을 보내는데 얘가 1000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애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전도율에 소리 소문 없이 그 힘이 흡수가 되겠죠. 만약에 정기적인 속성이 이렇게 힘이라고 생각을 힘과 에너지인데 상대방을 1000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애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완전히 구리가 아니라 다른 금속 소재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리 소리 소문 없이. 그러나 상대방이 지가 내모났다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저항의 정기적인 저항의 값이 큰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발열을 넣어서 사용을 하면 또 괜찮겠지만은 정기적인 저항이 크게 만들어졌다면 그 안에서 정기적인 전속률, 그 다음에 신호의 전속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저항을 거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를 같은 공명 이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같은 구리로서 보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구리를 서로 굵기가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파장 형태로 만들었는데 상대방은 파장이 아니에요. 파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구리가 안정적으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 구리선을 이론적으로 3개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쪽 부분을 파장 형태가 필요가 없는 전기가 있다 그러면 그쪽 구리선도 비슷한 두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대신 파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똑같은 구리선 굵기로 해주거나 아니면 그 파장의 힘이 크니까 이쪽도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어주거나 이것도 이론적인 것에서 전 세계 특허가 되겠다라는 것을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하셔서 제품 만드시면 문제가 된다. 왜냐면 제가 전기 구동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 전기는 얇고
구리선의 두께가 이쪽 부분은 두껍다. 이런 부분의 기술 특허를, 이런 부분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시면 그렇죠. 구리선 특허를 제가 그 구동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해가지고 구리선 자체가 일종의 그 정기적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용량을 넓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화장 형태로 들어오니까 이쪽도 용량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용량이 적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기적 저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넓혀줄 필요가 있다. 파장 형태로 안 들어가더라도 이런 전기선 특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중간 저장소로서 구리 자체를 용역을 2차선 도로다. 그럼 2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 8차선 넓어진다. 그럼 차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용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병목 현상이 생겨서 여기는 100을 보냈는데 상대방 10밖에 못 받아들이는 애한테 보내면 거기서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근데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쪽에 용량을 100 높여줄 필요가 있다. 거기가 비록 파동의 형태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랄지라도 전기선, 구리선의 두께는 그렇죠. 이쪽이 3개 보냈으면 그쪽도 그저께 보내거나 좀 더 많은 겹을 감아서 전기를 흡수할 수 있도록 소리 소문 없이 흡수할 수 있도록 용량을 높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기선 특허인 것입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저희 이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이에요. 전기선 자체가 두께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양전지를 만들 때나 어떤 내부 안에서 전기선을 갖다가 회로를 만들 때 또는 반도체 회로를 만들 때 서로 이렇게 굵기가 틀린 그런 부분을 적용하셔서 반도체 회로나 또는 기판을 만들 때 이렇게 적용했을 때 이 기술이 제 특허를 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느냐라고 하면 침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전기 어떤 반도체 회로는 일정합니다. 그러나 회로 자체의 두께를 틀리게 함으로써 신호적인 손실을 적게 만들고 그쪽 부분을 두껍게 함으로써 정기적인 손실을 저항을 없애주는 거죠. 저항을 없애주는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구리선이다 그러면 구리 이제 금속이다. 그러면 그걸 입자 크기를 틀리게 해서 파동 형태로 저항을 이렇게 파동 형태로 입자 굵기를 서로 틀리게 해서 파동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보다 많은 용량을 널널하게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콘덴서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공을 하면 좀 더 많은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